홍순례입니다. 유튜브에서 홍순례 박사 TV 사주, 장명, 꿈의 몽, 한자, 교양에 관한 주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주나 꿈의 몽이 아닌 교양에 관한 세수 확대 방안 4가지에 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세무서 공무원이라면 더 좋겠지만 저는 평범하게 고등학교 국어교사 33년여를 마치고 명예퇴직하고 이렇게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재정에 기반이 튼튼해야 되는데 그 세금을 좀 공평하게 적절하게 걷어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자동차 세금 문제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알기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세금이 자동차 크기의 cc에 따라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3000cc 타는 사람은 아무래도 1000cc 타는 사람보다 세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타당하냐? 제가 보기에 타당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세금을 자동차의 가격으로 매겨야 하겠습니다. 아파트 보십시오. 아파트 물론 40평이 20평보다 많이 내지만 아파트 시세는 서울 강남의 20평보다 여기 춘천의 허름한 40평 아파트가 훨씬 세금이 적습니다. 즉 부동산이나 아파트 시세에 있어서는 비교적 공평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싼 아파트는 세금을 좀 많이 내고 아파트 크기가 크지만 오래된 아파트는 또는 지방의 아파트는 세금을 적게 내는, 그런데 자동차세에 있어서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자동차 세금에 있어서는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공평하다는 게 자동차 크기로 cc가 큰 거는 cc가 작은 거보다 세금을 조금 더 낼 뿐입니다. 비싼 외제차 가격 대비 세금이 아니라 크기 대비 2000cc다 그러면 국산 자동차 2000cc와 세금이 같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도 잘 살게 돼서인지 아파트나 길거리에 보면은 외제차가 아주 많습니다. 벤츠, BMW. 그런데 이런 고가의 차량이 내는 세금이 우리 국산차의 cc가 같으면 특별한 세금을 더 내지가 않습니다. 자동차 세금을 자동차 가격 대비 나오는 것이 아니라 cc별로, 즉 외제차나 국산차나 2000cc다 그러면 세금이 거의 같습니다. 이거 간단합니다. 자동차 보험을 들 때 자차 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1억 5천, 2억 가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자동차세를 조금 더 많이 나오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공평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가격이 비싼 아파트가 세금 많이 내듯이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게, 왜 자동차 가격 대비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자동차 크기별로 세금을 매깁니까? 제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요즘에 현대 제네시스도 엄청나게 좋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외제차 타고 다니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비싼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세금을 좀 많이 내게 해야 하는, 자동차 세금을 cc별이 아니라 자동차 가격 대비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금을 걷지 못해서 세금을 더 징수하기 위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서민들이 먹는 소주의 간접세 형식으로 소주병에 관한 세금을 올리는 것보다 간접세가 아닌 직접세 방식으로 고급의 비싼 외제차나 또는 우리나라 이렇게 제네시스 비싼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이 당연하고 공평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다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세금을 정당하게 내지 않고 있습니다. 왜 자동차 세금을 자동차 가격 대비 매기지 않고 단지 크기로 나타내는 cc로 매기는지, 이러한 잘못된 것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싼 외제차 타고 과시하는 건 좋은데 너는 비싼 외제차 타고 다니니까 세금 좀 많이 내라. 이게 정당하지 않습니까? 예, 자동차 세금을 cc가 아니라 자동차 보험 들 때 자차 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라. 서민들의 눈물이 담겨있는 소주 가격 올리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 관해서 제가 몇 년 전에 출간한 저의 자작소설 백년화 속의 세수 확대 방안에 관해서 소설 속에도 언급해 놓았습니다. 두 번째, 저출산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으로 미혼 전문직의 고액 연봉을 타고 있는 여성이나 남성에게 유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저출산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젊은이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기를 낳으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57년생으로 베이비붐 시대가 되겠습니다. 1953년 휴전이 되고 나서 56년, 57년, 58년, 59년, 60년 이 사이에 태어난 인구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58년 개띠 아주 유명합니다. 이러한 저의 세대가 평균 나이 한 65세 전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노인 문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지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아이를 낳지 않다 보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가 거의 망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국력은 인구수에서 나온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남북한 합쳐서 한 7, 8천 되는데 일본이 1억 2천이 넘습니다. 인구수만으로도 일본에게 상대가 지금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통일이 돼서 북쪽에 땅도 많이 있으니까 적어도 인구수가 한 1억이 돼야 그 안에서 어떤 경제활동이나 내수경제가 좀 살아나게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와 반대의 나라가 베트남이 되겠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가보니까 경제의 주축 인력이 30대, 40대. 베트남이 미국과의 전쟁을 끝내고 그 후에 태어난 아이들이 지금 베트남 경제의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20년 전에 저의 세대가 한 40대일 때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발전을 많이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세대가 나라에 좀 짐이 되고 있는, 인구수도 적지가 않습니다. 노령 인구가.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점점점 어려워지는, 경제활동을 잘 하지 못하는 나이에 접어들었고 나날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알기에 좀 오래전에 프랑스가 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주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프랑스는 아기를 많이 낳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아주 극심한 저출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엊그제 뉴스를 봤더니 지방대에서 신입생을 구하지 못해서 대학의 문을 닫아야 될 이러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재작년에 아파트 부동산 시세가 엄청 올랐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의 아파트 상승 이런 시대는 끝났다고 봅니다. 단순한 금리가 뛰어서가 아니라 인구수가 늘어나지 않는데 빈 아파트가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전과 달리 세대수가 좀 늘어나서 분가하고 그런 거로 지금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렇게 저출산으로 가다가는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아파트가 텅텅 비게 되는, 남아 돌아가게 되는 것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여기 춘천에도 이전과 달리 아주 곳곳에 아파트 천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대신에 여자분들은 군대를 안 갑니다. 여자들은 아기를 낳아서 우리의 후손을 책임지는. 그런데 요즘에 그 미혼의 전문직 여성들이 나이 40이 넘어가도록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결혼해서 시부모 모시고 내가 왜 이렇게 속박받고 살아? 나이 40, 50이 넘도록 결혼하지 않고 전문직 여성들은 한 달에 5, 600만 원, 돈 1000만 원 버니까 내가 왜 결혼해? 나 자유롭게 살래? 그러면서 처녀 행세하고 주변에서 남자들이 이렇게 좋다고 하면은 마음에 드는 남성과 어디 여행 가서 또는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관계를 맺고 들어옵니다. 아기는 절대로 안 낳고. 그래서 저는 주장하기에 미혼 전문직의 여성들, 판사, 검사, 의사, 중고등학교 교사 이렇게 고액의 연봉을 타면서 나이 40, 50이 되도록 결혼하지 않고 있는 여성들 또는 그러한 남성들에게 가칭 유가세를 신설해서라도 세금을 걷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주장을 앞서 말씀드린 그 소설 백년화 속에 몇 년 전에 적어 놨습니다. 얼마 전에 나경원이 아이를 낳으면은 부채를 탕감해 주겠다. 이거 공평하지 않습니다. 부채 빚지지 않으려고 성실히 살아온 사람이 있는데 아기 낳았다고 부채를 탕감해 주는 그러한 정책 말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으면서 결혼하지 않고 있는 고급의 전문직 여성들에게 또는 그러한 남성들에게 유가세를 좀 걷어서 신혼부부 지원이라든지 미혼모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하다못해 분유를 갖다가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아이에 대한 그 병원 의료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러한 용도로 쓰면은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이러한 생각이 맞더라고요. 외국의 프랑스의 예를 들자면 이렇게 나이 들도록 결혼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퍽퍽 뛴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거의 60%까지 세금을 뛴답니다. 독일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아주 많이 뗀답니다. 반면에 아이를 하나, 둘, 셋 나면은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제가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 했더니 어느 친구가 외국인들 받아들여서 흑인이고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인구수 늘리면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우리의 한민족을 더 이렇게 번성해 나갈 수 있도록 뭔가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조선조에서 우리 과부가 수절을 해야 되지만 암암리에 눈 감아주는 게 보쌈 제도라고 있었습니다. 백성이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아기를 낳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겠죠. 옛날에 현명한 수령이나 사또는 자기 관할의 백성들이 호랍이 과부가 없게 이러한 정책을 폈습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젊은이들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아기를 낳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뭔가 국가가 아기를 낳는 가정에게 뭔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그 예산이 충분치가 않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서 아기를 낳지 않고 자기 혼자만의 즐기는 삶을 살려고 하는 이러한 전문직 여성들 또 남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미혼모나 좀 어려운 신혼부부들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나는 뭐 아기 낳아서 나라에 보탬이 된 건 없지만 대신 나는 세금을 많이 내는 것으로 내 할 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세 번째로 군대 면제자에 관한 세금을 걷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도 뭐 짝눈으로, 황교안도 뭐 단마진, 뭐 두드러기로 면제. 예, 신세계의 정용진 회장도 과체중으로 아주 많이 먹어서 몸무게 104kg를 넘어가가지고 군대 면제를 받았습니다. 이거 한 번 해가지고 면제시켜주면 안 됩니다. 5번 측정하도록 6개월마다 5번은 측정해서 야 너는 정말 104kg 이상 나간다. 그때 면제를 해줘야죠. 이해창 두 아들도 군대를 면제받았습니다. 하나들은 체중 미달로 안 먹어가지고 참 이렇게 군 면제를 받은 사람들이 뭐 국가 고위직 공무원에 나가 있습니다. 예, 군대 안 가려고 일부러 어깨 탈골 수술을 하고 뭐 정신병자 행세를 하고 심지어 이빨을 갖다가 뽑아서 군대를 안 가려고 하는 이런 거지 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저는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 집 대문 앞에 병력 명문가 집안 표찰이 걸려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 6.25 참전용사로 수많은 전투에 참여하시고 동굴 진지에서 일주일간 갇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왔다고 합니다. 예, 아버님의 아들 삼형제 모두 현역으로 갔다 왔습니다. 또 삼형제의 아들 4명도 모두 현역으로 갔다 왔습니다. 예, 제가 어디 외국 영화 보니까 외계인, 곤충, 괴물하고 싸우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시민이라고 그래서 시민의 자격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시민이고 군대 가지 않은 사람은 시민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 군대 면제받은 사람들이 뭐 병원에 있다든지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는 경우라면 또 뭐 이재명 대표처럼 어린 시절에 공장에서 일하다가 프레스에 팔을 다쳐가지고 이렇게 곰배팔이 돼 있다. 이렇게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뭐 병력 브로커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면제를 받은 이러한 사람들은 공직에 나아갈 수 없게 이렇게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면제를 받았을 경우에 너는 군대 안 간 대신에 사회 나와서 그 군대 기간만큼 내가 받는 봉급을 좀 세금으로 많이 내라. 이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저희 때 보면은 누구는 군대 가서 한 2년여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사회 나와서 직장 다니면서 그 받은 봉급을 자신이 다 갖습니다. 예, 제가 군대 있을 때 병사들 월급 뭐 3,000원 받을 때 면제받고 사회 나와서 교직에 있던 친구들은 많은 봉급을 더 받으면서도 세금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군대 면제받은 애들이 교직에서 교감, 교장 먼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교직 경력이 더 많다고.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 돈 있고 빼기는 사람들은 아들들 군대 안 보내거나 편한 방위병으로 빼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아들이 군대 가야 되는데 어떻게 손을 써가지고 6개월 방위로 빼낸 거기다가 방위도 또 백을 써서 군대 뭐 PX 방위 PX에서 물건 팔면은 누가 괴롭히지 않는 어떻게 좀 잘 보여야 맥주 한두 병이라도 더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예, 조선조에 군포세라고 있었습니다. 군대 안 가는 대신에 뭐 세금을 내는. 그런데 왜 군대도 면제받은 사람들이 사회 나와서 자기 타는 봉급에 세금으로 더 내는 것도 없이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데 쓰게 합니까? 적어도 군대 기간만큼, 아니 그 기간의 2배만큼 사회에서 받는 월급을
뭐 가칭, 국방세로 내서 그 돈 가지고 장병들의 복지에 쓰면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전에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뭐 공무원 시험 볼 때 가산점 같은 것이 있었는데 뭐 남녀 평등에 또 차별 준다고 그래서 그게 없어진, 어떤 때는 제가 국회의원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1, 2, 3 또 네 번째 이러한 법안을 통과시켜서 보다 좀 공평한, 보다 나라를 부국강병하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게 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 자동차의 휘발유, 경유를 차등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면은 어떠냐? 예, 요즘에는 어떻게 경유값이 휘발유값보다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경유값이 휘발유값보다 훨씬 쌌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어떤 그 아는 선배분이 자동차를 사는데 이렇게 경유차를 사더라고요. 그래서 왜 경유차 삽니까? 그랬더니 야, 경유가 휘발유보다 싸! 그랬습니다. 그 몇 년 전에도 이러한 고급 레저 차량, 뭐 렉스턴, 뭐 이러한 그런 차들은 일반 이런 승용차에 비해서 값도 엄청 비쌌습니다. 뭐 4천만 원, 5천만 원. 그런데 그러한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막상 휘발유보다 요금이 엄청 싼 경유를 넣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비싼 4천만 원, 5천만 원짜리 차를 타고 다니는데 왜 휘발유보다 경유요금이 이렇게 더 싸게 책정됐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주유소에서 차별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면 되겠습니다. 고급 레저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 리터당 뭐 2,000원 차가 들어왔는데 일반 서민용 트럭 과일 행상에 차가 들어오면 리터당 1,000원, 뭐 티코 마티즈가 들어왔다 그러면 리터당 1,000원. 그러나 고급의 외제차, 뭐 우리 국산의 제네시스 차가 들어오면 리터당 2,000원. 요렇게 좀 차별적으로 요금을 부과해서 비싸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좀 연료비가 좀 많이 나오게 요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인 버스가 들어왔다. 뭐 요즘에 뭐 경유차 지원금이 있는 거로 아는데 그럴 필요 없이 버스가 들어왔다. 그럼 리터당 1,000원. 서민이 생계 유지를 위한 트럭이 들어오면 리터당 1,000원. 왜 이렇게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사주적으로 제 일간이 경금인데요. 뭔가 이러한 그릇된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서민들이 먹는 소주에다가 세금을 붙여가지고 간접세 형식으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좀 경제적으로 넉넉한 부유하고 잘 사는 사람들에게 직접세 방식으로 세금을 좀 많이 걷어서 가난하고 어려운 서민들에게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이러한 정책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보고 세수 증대 방안 좀 연구해 내려면 한 6가지 더 연구해 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좋아요 또 댓글로 의견을 달아주셔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사항이 좀 정책적으로 좀 반영이 돼가지고 보다 나은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홍순애 박사 TV에서 올려진 교양으로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재미난 옛날 이야기 소도둑놈 잡기라고 있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 꼭 한번 시청하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